주역의 밈구조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지은 주역과 사본의 제1권 150에서 154쪽에 실려 있습니다. 밈구조의 세 번째 장으로 초기의 역에 관하여 말합니다. 초기에는 다만 점만 있었고 글이 없었습니다. 효는 사용했으나 계산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점만 있고 글이 없었다는 문구 뒤에 주1이 있는데 주1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복희씨가 괴를 그렸을 때는 우연히 하나는 양이고 둘은 음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획을 그렸고 그 이면을 넓혀 단지 양은 길하고 음은 흉하다고 했을 뿐 문자는 없었다. 아마도 괴가 그어지기 전에 천지자연의 법칙을 관찰하고 그것을 따라 형상하고 획을 그렸을 것이다. 급기야 이미 획을 그리고 나니 한 괴는 저절로 한 괴의 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상은 개개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그 상에 대하여 이름을 지었다. 괴가 등장하기 이전에 천지자연의 법칙에 따른 형상과 상으로 획을 그림처럼 그렸는데 이것이 최초의 역상, 역의 상이다. 대개 이른바 상은 대중이 모두 알 수 있는 물건을 빌려 이 일의 이치를 형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취하고 버릴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복희씨로부터 문왕, 주공에 이르기까지 비록 간략하거나 상세하거나 거북점, 시초점을 이용한 것은 매한 가지이었다. 약간 세부적으로 물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괴가 등장하기 이전에 천지자연의 법칙에 따른 형상과 상으로 획을 그림처럼 그렸는데 이것이 최초의 역의 상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역의 상을 물, 즉 자연전상 속의 물, 현실세계의 사상, 독일어는 자해, 인물의 물 중심으로 말하면 물상입니다. 이 물상이 설교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설교전의 경우 8개마다 어울리는 물상을 배치하면서 역을 풀이하는데 물상은 자연물, 사상을 모방, 복사한 밈입니다. 춘추좌전이나 국어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춘추시대의 전법에서 취했던 물상으로 8개의 건괴에는 하늘, 구술, 임금, 아버지가 있고 건괴에는 땅, 말, 비단, 어머니, 무리가 있으며 감괴에는 물, 시내, 무리, 남편이 있고 리괴에는 불, 해, 새, 소, 공경, 제후가 있으며 진괴에는 우레, 수레, 발, 형, 남자가 있고 손괴에는 바람, 여자가 있으며 간괴에는 산, 남자, 정원이 있고 택괴에는 연못, 깃발이 있다. 후대에 말하는 8괴의 상징인 하늘, 땅, 물, 불, 바람, 우레, 산, 연못이라는 8종류의 자연현상은 춘추 시기의 전법 중에 이미 구비되었던 것이다. 주역의 점서 체제를 논하는 방법 중 하나인 취상설의 기본적인 관점은 괴사, 효사와 괴상, 효상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그 관계 연결체가 바로 8괴가 취하고 있는 물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후대 역학과 철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주역의 법칙이 자연현상에 대한 모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고 8종류의 자연현상의 상호작용으로 만물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한 것은 바로 점치는 법 중의 취상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어서 역의 상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복희씨, 문왕, 주공이 거북점과 시초점으로 역의 상을 얻음으로써
점과 상을 통합하는 미임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획이라는 역의 상이 발전하여 효가 되었는데 이 효가 초기 단계의 미임 구조이다. 그러므로 역의 상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역의 상에 세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다. 첫째, 본래 획에 스스로 상이 있으니 홀수 획은 양을 상징하고 짝수 획은 음을 상징한다. 둘째, 실제로 사물에서 취한 상이 있으니 설계전에서 말하듯이 가깝게는 몸에서 상을 취하고 멀게는 사물에서 상을 취한다. 건, 곤과 여섯 아들처럼 건천, 곤지, 진뢰, 손풍, 간산, 태택, 감수, 리화의 분류를 상징함이 이것이다. 셋째, 단지 성인께서 자의적으로 어떤 물건의 상을 취해서 그 뜻을 밝혀주는 것이니 백마가 나는 듯하다. 귀신을 한술에 실었다는 부류가 이것이다. 그 다음에 복희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희씨는 6개 획의 역상을 종합하여 8궤를 지었다. 다만 복희씨로부터 윗대는 단지 주역의 6획만 있었으므로 아직 문자로 전해질 수 없었다. 문왕과 주공에 이르러서야 거기에 말씀을 붙인 것이다. 복희씨께서 8궤를 그리시니 단지 몇 개의 획이지만 천하 만물의 이치를 다 갖추었다. 복희씨는 단지 이처럼 8궤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되 단지 하나의 음과 양만으로는 모든 이치를 다 갖추게 하기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음양을 섞고 종합하여 64궤와 84효를 만드셨다. 처음에는 다만 허다한 궤와 효들 뿐이었으나 뒤에 성인이 나오셔서 여러 말씀들을 그 밑에 붙여 놓았다. 이렇게 8궤를 지은 복희씨의 역체계를 잘 집약한 그림이 복희 8궤 차서도입니다. 복희 8궤 차서도라는 미임 구조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복희 8궤 차서도는 주역의 미임 구조를 잘 드러냅니다. 이것이 복희 8궤 차서도입니다. 위의 복희 8궤 차서도는 계사전에서 말한 여기에는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궤를 낳음을 드러낸다. 소광절 선생이 말한 1이 나뉘어 2가 되고 2가 나뉘어 4가 되고 4가 나뉘어 8이 된다는 것이며 설계전에서 말하는 바 역은 수를 해야 되는 것이며 소광절 선생의 건1, 태2, 리3, 진4, 손5, 감6, 간7, 곤8을 말하는 것이니 건에서 곤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직 생겨나지 않은 궤를 얻은 것이고 사실을 헤아려서 미루어 번뜬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양의라고 하는 문구 뒤에 주의가 붙어 있습니다. 이 양의 중에 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의는 모방한 본보기. 이 물건은 저 물건을 모방한 것이다. 천지를 형용하기 위하여 시책을 둘로 나누어 양의를 만든다. 형용하여 모방한다. 음양 두 개의 의가 사상을 낳는다. 이 문장에 양의를 낳고 라는 문구 뒤에 주 3이 표기되어 있는데 주 3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지와 사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점칠 때 그것을 모방하여 50개의 대연의 시책을 둘로 나누고 4개씩 덜어내는 것이다. 또한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8을 낳는 것도 이러한 이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포괄하여 범주화하려는 성인이 그 법칙을 본받아 8궤를 그린 것이다. 천지는 양의로 형용되며 모든 궤의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천지는 본받을 형상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다.
이처럼 복의 팔교의 차서도라는 주역의 미임 구조는 복희씨가 천지 운행법칙을 본받아 모방하여 팔괴를 지음, 천지를 모방하기 위하여 점칠 때 시책을 둘로 나누어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본보기를 만듦, 음양이라는 양의로 천지의 움직임을 모방함, 천지는 음양이라는 양의로 형용되며 음양은 모든 교의 부모가 됨을 뜻한다. 복의 팔괴 차서도라는 주역의 미임 구조는 사시를 모방하여 그린 것이다. 만물의 형상을 모방한 상을 그린 그림이 하도, 낙서, 팔괴, 복의 팔괴 차서도이다. 모방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숫자화했다. 숫자로 표시했다. 복의 팔괴 차서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건괴 1, 태괴 2, 리괴 3, 진괴 4, 손괴 5, 감괴 6, 간괴 7, 곤괴 8이라는 숫자를 매겨 숫자화한 미임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점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모방한 상과 이를 숫자화한 수를 합하여 상수라고 하며 상수를 중요시하는 학자들의 무리를 상수학파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복희씨 등의 성인이 상수를 통하여 천지를 본받았다, 모방했다. 위의 문장에 점치는 데 유리하다는 문구 뒤에 주사가 붙어있는데 주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도 낙서의 점이 숫자이다. 양은 1이고 음은 2라는 숫자를 매겨 이진법을 만들었다. 대연의 수를 50이라고 했는데 점칠 때 시체 50개를 사용한다.